NX 사용자 기본교육 제10강 데이터 플랜과 WC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플랜은 주로 스케치 평면을 선택할 때나 트림 바디나 스플릿 바디 평면 적용할 때, 미러 작업 시 기준 평면으로 사용하고요. 실습을 통해 기능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데이터 플랜 기능 실행하겠습니다. 피처에 보시면은 데이터 플랜이라고 있고요. 클래식 바시 쓰는 분들은 인서트에 보시면은 데이터 포인트에 데이터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기능 실행해 주시고요.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은 안에 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생성되는 요소를 보시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된 부분은 어소시에이티브라고 해서 연관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WCS에 의해서 생성되는 non-associative라고 해서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번개 모양을 한 인폴드 같은 경우에는요, 하위 요소들을 조건에 맞는 기능으로 추정하여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at distance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거리값 입력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하늘색 화살표 드래그를 통해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y. 다시 한번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값을 좀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간격이 10인 3개의 평면이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평면이 생성이 되었고요. 파트 내비게이터 보시면은 클릭 시 이렇게 빨강과 파랑 색깔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서로 모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이 데이터 플랜을요. 값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에 생성되었던 나머지 플랜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랜 보실 때 이렇게 생성된 평면이 보이는데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는 상관없지만 나는 굳이 크기를 키워야겠다 아니면 줄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바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시메트릭이라고 있고요. 얘는 동시에 크기가 같이 변환되겠죠?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리셋이라고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 하시면은 크기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데이터 플랜 기능 실행.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add angle 해보겠습니다. 앵글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플립 한 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축은 지금은 X축 여기 있는 X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X축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앵글을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화살표를 통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확한 값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개체셔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평면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모서리 잡아주시면은 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넣어주시던지 아니면은 입력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게 add angle이었고요. 다시 데이터 플랜 기능 실행. 그 다음에 바이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와 사이에 생성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평면과 두 번째 선택한 평면 사이에 새로운 평면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런 평면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평면과 평면 사이의 생성. 그리고 각도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평면과 평면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생성. 그래서 두 평면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평면을 생성할 때는 데이텀에 있는 바이섹터 기능 통해서 생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브 앤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또 서브 타입 같이 보시면은 안에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거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한 거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생성한 건 지워주시고요. 자, 다시 데이터 플랜 실행해 주시고, 자, 커브 앤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포인트를 지정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법선 방향에 따라서 생성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자, 취소하신 다음에 선택 취소하시고요. 자, 다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 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포인트가 이 포인트는 총 3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자, 이 모서리가 있을 거고 이 모서리가 있을 거고 이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모서리 끝에 있는 포인트를 잡냐에 따라서 얘가 방향이 바뀌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포인트가 어느 법선의 어느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에 따라서 얘가 생성되는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2개를 지정함으로써 첫 번째 포인트에서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방향이 이렇게 향하는 축 역할을 함으로써 얘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포인트 여기 잡으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잡으셨다 하시면은 자, 이렇게 생성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보이는 방향으로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포인트 3개를 지정함으로써 거기가 연결된 데이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3개를 가지고 그 3개의 포인트가 연결된 데이터 플랜이 생성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프셋 기능도 있는데요. 오프셋을 선택해 주시면은 거기에 값에 맞게끔 오프셋해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 화살표 드래그 통해서 길이값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도 가능해집니다. 다시 데이터 플랜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 앤드 커브 축되어 있는 네 번째 있는 자, 포인트 앤드 커브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커브 오브젝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해 주시면은 자, 일단 오프셋 끄겠습니다. 끄신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원 포인트랑 같죠?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포인트 잡으신 다음에 자, 모서리 선택해 주시면은 생성되겠죠. 자, 이거는 아까 저희가 한 원포인트랑 거의 같은 기능이죠. 자, 원포인트, 투포인트 거의 같은 기능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잡으신 다음에 생성되겠죠, 이렇게.